앞으로 역세권에 반값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반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됐을 때는 내 집 마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층 말고도 중장년층에도 골고루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 거 된다군. 최근에 3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0번 가까이 부동산 규제책들을 내놨지만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르는 주택의 가격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 당선인께서 발표한 그런 공약집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을 대상으로 윤 역세권 반값 주택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중장년층까지는.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원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반값주택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반값주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띕니다. 저 역시도 반값주택, 가격이 싸다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우리 청년층에서 또는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중위가격의 아파트 가격은 10억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값 주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청년층 그리고 서민층들한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외계층이었던 중장년층까지도 이제 공급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특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은 중장년층이 돼서 내가 기회를 잃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정책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추가가 된다면 이런 중장년층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안정적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의 첫 집 공급의 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의견이 분분한 게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 반값주택에 대해서 제 생각을 물으시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반값주택에 대한 내용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값주택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주택을 만약에 내가 5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는 이러한 용도 지역에서 이 주택의 용적률이라고 하는 높이를 더욱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만약에 주게 된다면 이 주택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입지 주택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만약에 플러스 알파 추가가 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일부의 뭐 공원 부지를 만들어주면서 용적률을 올리거나 또는 기부 체납을 통해서 하는 형태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뭐 강력하게 추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반값 주택의 추진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이제 확대하겠다, 상향하겠다,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 많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용적률 규제를 하느냐. 근데 이렇게 주택의 그 용적률을 완화하게 되면은, 상향하게 되면
되면은 고층으로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일조권이라든가 그리고 시야 확보라든가 그리고 교통의 체증이라든가 이런 또 반대급부에 대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원활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그 용적률 상한제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반값 주택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당선인의 공약,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발에 따른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반값 주택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제 생각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월 달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4월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들 그리고 사전청약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값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2분기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료를 보면은 2021년 1분기에 분양 물량하고 2022년 1분기에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분기에도 많은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분양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경기도권의 물량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서울권의 물량들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많이 축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의 핵심 지역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역세권, 서울의 역세권의 반값 주택들이 공급이 많이 되게 된다면 그렇게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지의 아파트 물량들을 선점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은 일정 부분의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2분기에도 분양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물량들 중에 저렴하게 분양되는, 분양가가 산정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그리고 공급되는 물량들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5%의 많은 물량들이 경기권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분양하는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도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경기도권에 좋은 핵심적인 물량들, GTX 초역세권의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이 됐었죠. 그런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좀 봐야 하는 시기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재값, 금리 인상의 분양 침체까지, 그리고 겹압제라고 해가지고 건설사들의 곡간이 관리 비상이다. 시공가격 인상에 원가 부담 전가가 어렵고 분양가 제한으로 인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이 저하됐다. 지금 현재 그 원자재 가격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금리 인상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부담해야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소유자들, 실소유자들한테 많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국내 철근 가격하고 그리고 시멘트의 고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원자재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건설사나 이런 그 공문으로도 20% 이상이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은색의 꺾은 선 그래프, 검은 선의 그래프가 이제 공장도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 1월 달부터 2022년 3월 현재까지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에는 엄청난 수치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시멘트의 가격이 지금 급등한 이 사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들을 보거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원재재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설사들
분양사들, 시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는 분양가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분양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땐 수익성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공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분양 가격이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오름세 가격들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안성이라든가 동두천 아파트,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을 했다. 수도권 청약 시장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동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가 계속 벌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더 많은 공급수의 주택수를 늘리게 된다면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들이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외곽부터 그리고 입지가 안 좋은 그런 주택들부터 가격이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핵심적인 지역의 입지의 아파트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곽 지역들부터 지방들부터 일시적으로 공급이 확대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미분양이 날 수 있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전에도 공급 물량이 핵심적으로 많았던 지역의 주변에 입지가 좋지만은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 물량들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도권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뭐 204대 1 막 이렇게 되는 몇백 대 1 되는 그런 물량들만 보다가 내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답시고 외곽 지역에 있는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선정했을 때는 나중에 이런 물량들의 가격 하락 그리고 이런 물량들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안성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미달이 나오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선정을 해가지고 청약을 신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경기도권에 많은 주택 공급 물량이 분양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께서 무작위로 청약 신청하지 마시고 선별 작업을 좀 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당첨되신 분들이 제 메일이나 또는 댓글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무나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안 돼서 무리하게 넣었지만은 당첨이 되고 나서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청약 신청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1순위에서 미달이 났다는 것은 2순위를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순위를 통해서 옥석을 잘 가리게 된다면 그래도 좀 외곽의 입지 중에 핵심적인 곳을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지금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반값 아파트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속도 그리고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보유한 자금이 많이 없다면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어야지 내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가지고 금리가 지금 4월 달에도 오르고 지속해서 금리가 인상이 될 건데 이런 시점에서 내가 무리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아파트 청약이나 구축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리스크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되지만 청년이라든가 또는 중장년층까지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내가 일부의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수익을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가 조건이 된다면 내 자산의 가치를 일부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반값 아파트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입지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자금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이나 이런 반값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변화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체, 사업체 또는 대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을 계속 따라가면서 변화하면서 먹거리들을 찾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하는 것도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방법들도
내가 경매만 했다고 해가지고 경매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의 시간이 오면은 청약의 시간도 통해가지고 청약을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재건축의 시간이 오면은 재건축의 시간을 통해가지고도 또 내가 내 집 마련의 수단을 쓰고, 또 이런 반값 아파트라든가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내가 조건이 된다면은 이런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딱 판단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가 얼마짜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7억인데 내가 7천만 원의 계약금이 있는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있는가. 그런 돈이 없다면 내 상황에 맞춰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반값의 아파트, 그리고 이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수익률은 저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승한 가격에 있어서 그 수익을 정부하고 나눠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일부의 퍼센테이지를 주는 수익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만큼의 내가 돈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이 돈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내가 돈을 또 모아 가지고 다른 재테크 수단들을 또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달러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것인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데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갈 수 있겠지. 운이 좋으면 될 거야. 그런데 그런 확률은 높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운이 좋으면 10억의 아파트 내가 당첨될 수 있겠지. 물론 운이 좋으면 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준비된 그런 여건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나 많은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렴한 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청약을 받으신 분들,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사거나 내가 갈아타기를 하기에도 부담이 별로 없죠. 왜? 내가 뭐 3억에 산 아파트가 7억이 됐으니까 이미 4억의 차익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주택을 조금 부담은 느끼지만 내가 조금 돈을 주고 갈아타기를 하거나 다른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의 확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상승장에 내가 무언가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7억, 10억, 20억짜리를 사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디딤돌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정책들이 누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 이 조건이 부합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죠. 돈이 없어도 일단 사전청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조건이 되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게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난 10억짜리 아파트 살래. 그런데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실현 가능하지 않는 일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물량들도 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반값 아파트나 250만 호의 공급 물량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일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기회의 장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맞는 조건에 맞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값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